안녕하세요. 학교폭력 보이는 라디오 진행을 맡은 안쌤입니다. 오늘은 실제 수업 시간에 모둠 활동하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살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이번 시간에는 OX 퀴즈를 할 거예요. 우리 책상을 먼저 모둠으로 바꿔주세요. 영중이 왔어. 각자 회의를 통해서 퀴즈를 풀 순서를 정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순서 정해주세요. 가위바위보. 그래, 가위바위보. 그냥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 좋아. 내가 이번 할까? 야, 안 돼, 그건 안 돼.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넌 꼴찌로 해. 내가 제일 먼저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난 꼴찌로 해. 그래. 그래. 왜 네가 해? 아 왜? 차례 아니잖아. 아 나도 하고 싶어. 야, 네 차례 하라고. 넌 꼴찌잖아. 네 차례 다니면서 그래서 남의 차례 계속 뺏어. 같은 모둠끼리 회의를 거쳐도 됩니다. 모두 준비됐나요? 네. 한국인의 성씨의 종류는 200개가 넘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풀어주세요. 당연히 200개는 안 되지 않냐? 너무 많잖아, 200개는? 미국 성씨는 엄청 많아. 내 생각에는 200개 넘을 것 같은데? 그건 네 생각이고 네가 풀면 책임질 거야? 아니 뭐 그건 아닌데 200개 넘지 않나? 이번엔 20차례니까 20 의견을 따라. 오. 정답 X. 네, 정답은 O가 맞고요. 우리나라 성씨는 249개가 있다고 합니다.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어쩌라고. 뭐 틀릴 수도 있지. 참 동그라미인데. Calm down. 자, 이번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혹시 기억나나요? 배운 거? 네. 네, 그러면 문제 나갑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왼손으로 턱을 개고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문제 풀어주세요. 나 이거 알아. 이거 왼손이야 왼손. 요댕이 이렇게. 야, 내 이거 차례야 왼손이야. 이번에. 아 이거 왼손이라니까. 이거 맞다니까. 아 이거 책에서 봤어. 승아 이거 어느 쪽인지 알아? 확실하진 않아. 오른손인 것 같은데 나도 정확하진 않아. 아 이번에 나 한번 믿어봐. 확실해? 아 확실해. 나 한번 믿어봐. 그러면은 오라? 오 확실해. 왼손이야 이렇게 하고 있었어. 영중이가 오라고 했으니까 그럼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X, 오른손으로 맞추겠습니다. 확실하다면 이게 뭐야? 야, 영준이는 의견 좀 내지 마. 자, 우리나라 혈액형은 A형이 가장 많다. 맞으면 O, 틀리면 X. 풀어주세요. 아, 우리나라에서는 A형이 제일 많지 않아? 맞아. 나도 A형이야. 우리 식구는 다 O형인데 O형이 더 많지 않나? 아니야, 무슨 소리야. A형이 더 많아. A형이야? A형. A형. 너 O형? 난 O형인데? 아, 빨리. 아니야, A가 3명이나 있잖아. A가 더 A야. 많아. A가 더 많아. 잘했어. 자, 정답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What are you doing? 아, 자, 이번 문제 정답은 O입니다. 왜 바꾸냐고, 그거를. 야, 왜? 그만해. 나도 해. 도움이 안 돼. 야, 이거 뭘까? 네, 영상 잘 보셨나요? 함께 얘기 나눌 담임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호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빅초이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쌤입니다. 실제 저도 담임 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겪는 일 중 하나인데요. 모둠 활동을 언제 자주 사용하나요? 요즘에는 그 아이들이 옛날처럼 형제가 많지 않다 보니까 혼자 있는 경우도 많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협력해서 학습하는 걸 대단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모둠 활동이 예전보다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우선 이 영상을 보았을 때는 딱 모둠을 구성할 때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셨나요? 영중이랑 하기 싫어하는 거를 아이들이 티를 낸 거죠. 그러니까 뭐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티를 내고 안 내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영중이를 싫어하게 된 이유가 뭐 따로 있을까요? 저기 태도를 짐작해 봤을 때는 영중이가 학업이 부진한 편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만 조금 강조하는 아이가 아무래도 제지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데 자기 잘하는 친구가 고집을 피웠을 수도 있긴 하겠죠. 잘 못하는 친구가 뭐 섞여 있다 보니까 있기 마련인데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영중이를 받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보여가지고
저는 그 친구들도 태도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서 영중이 역할을 체스님께서 하셨는데 네. 저런 학생들은 친구들이 나를 같은 모둠하기 싫어한다는 것을 느낄까요? 제가 이제 오늘까지 6회잖아요. 6번에 이걸 하면서 가장 감정이 욱하고 올라왔었어. 그래서 저 대본을 딱 보는데 야, 얘 정말 슬프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학교폭력 이야기하면서 뭐 지속성, 반복성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저거는 그 한 번만 가지고도 내가 느끼는 심리적인 데미지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선생님께서 모둠과는 회의를 통해 순서를 정하라고 했는데 지금 3개 모둠에서 각각 다양한 방법으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근데 우선 이 모둠은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우리 학생들이 잘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는 참 긍정적인 부분인데 거기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게 1등 하려고 하는 거. 이기려고 하는 거.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하고 잘하면 되는 것 뿐인데 2등도 괜찮잖아요. 근데 항상 1등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어떤 갈등의 요인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모둠 내 순서를 정할 때 또는 발표 순서 같은 거를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뭐 저는 사실은 저렇게 안쌤처럼 아이들에게 회의해서 하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아이들이 싸우는 꼴을 보기가 싫어서 저는 제가 자리로 지정을 해줘요. 아이들이 4명이 앉았으면 여기가 1번 자리, 여기가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다. 무조건 돌아가면서 이 앉은 순서대로 하고 못 바꾸게 해요. 아이들이 자기가. 방향을 정해주는 방법. 네. 네, 저도 똑같은 방법인데요. 싸우는 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다 지정을 해줘요. 세세한 것까지 지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야지 싸우지 않더라고요.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거는 다 다른데 요거는 저도 같아요. 요거 싸우는 게 아주 매번 항상 걱정은 뭐였냐면은 다른 아이들보다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항상 순서가 밀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것만큼은 저도 그냥 순서를 정해주는 편입니다. 이제 문제를 푸는데 모둠 내에서 친구들끼리 의견이 달랐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다 다른 게 아니라 영중이랑만 다른 거였잖아요. 그래서 영중이가 맞게 얘기했는데도 아이들이 깊은 불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잘하는 부분이 다 다르잖아요. 서로의 장점이나 잘 알 수 있는 부분을 너무 무시하지 않고 좀 잘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둠 활동을 할 때 정답이 있는 문제보다 정답이 없는 문제를 토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럴 때는 정말 잘하는 친구 중심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요. 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잘하는 친구들은 잘하는 친구대로 불만을 갖고 안 한다고 하니까 못하는 친구들은 못하는 대로 하기 싫거나 잘 몰라서 못하는 건데 그래서 그 가운데를 잘 메꿔주는 친구를 저는 모둠 할 때 항상 넣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소위 말하는 그 따뜻한 인싸가 있어야겠죠. 그럼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살짝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형미랑 승우랑 노래하는 의견이 비슷하고 영중이 의견이 달랐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견이 달라서 있지 사실 그냥 평소의 친구 관계나 영중의 태도가 이 모둠 활동할 때 영향을 미쳤을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안쌤 말이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평소에 잘했던 친구가 모두와 다른 의견을 냈으면 자기 의견을 한 번 더 의심할 것 같거든요. 근데 평소에 친구들이 영중이를 애초에 무시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초에 이제 모둠 꾸릴 때도 싫어했던 걸 보니까. 영중 행동 자체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래서 저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 학생들은 사실은 놓고 보면 승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저런 일이 자주 벌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는 너그러웠으면서 방금은 굉장히 면박을 줬잖아요. 네. 제가 저 친구도 문제가 되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친구에게 관대했어야죠. 이렇게 차별을 두는 건 저 친구가 잘못했다고 봅니다. 모든 친구한테 똑같이 관대하거나 면박을 주거나 해야 된다는 거죠. 면박 주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뭔가를 판단을 할 때 어떤 옳고 그름의 어떤 판단이 아니라 좋고 싫음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뒤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형민이는 승우를 좋아해요.
떡볶이다 먹어. 떡볶이다 먹어.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거고 영준이는 떡볶이 사 먹어서 돈도 안 가. 아니, 왜냐면 떡볶이를 얻어 먹었으니까. 이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영준이 하는 건 다 틀려 보이는 거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판단할 때 많이 이렇게 보여지죠. 떡볶이 속에 오고 가는 아이들한테 제가 이렇게 묻거든요. 너 행동이 일관성이 있다고 보이냐고 했을 때 아이들도 다 알더라고. 자기 행동이 잘못된 건 아는데 자기도 모르게 마음 가는 대로가 좋고 싫음의 문제가 겹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아직은 어려서 그런 걸 구분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이제 한 걸음 뒤에서 볼 때는 일관성을 갖도록 지도를 해야 되고 아이들도 그걸 스스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지금 영상을 보면 모든 건 우선 회의를 거쳤고 정답을 제출하기 전에 바꾼 장면이 있습니다. 우선 이 장면을 어떻게 보시는지. 저건 영준이가 잘못했어요. 네, 영중의 마음도 이해는 되는데 네, 제가 만약에 저 상황이었으면 영중이가 미웠을 것 같아요. 지금 영중이가 문제를 푸는 차례였잖아요. 그럼 영중이가 답을 바꾸는 건 잘못됐지만 영중이의 대답을 존중해줘야도 되지 않을까요? 1번, 2번 문제에서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차례 아니잖아. 근데 이번에 이제 내 차례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의견을 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 수업 전반의 흐름에서 보드를 들고 있는 학생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어떤 그런 묵시적인 현상들이 있었는데 영중이에 와서는 그것이 거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영중이는 마지막에 자기 주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납득이 되네요. 그래서 로레나랑 흥미랑 승은 나쁜 놈이야. 영중이가 막판에 저희 몰래 바꿀 게 아니라 조금 더 설득하고 서로 얘기를 나누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물론 영중이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걸 들어보니 이해는 되네요. 이해는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저렇게 하지는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면은 저렇게 하면 영중이가 모든 친구들한테 계속 미움을 받을 거예요. 내가 해봤는데 잘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배경이 있지 않았을까. 이 모둠은 총체적 낭비. 네,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되나요? 저러면 선생님한테 빨리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저만 빼놓고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이니까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담임 선생님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모둠 전체가 페널티를 먹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결국은 모두에게 손해고 영중이는 상처를 받고 그렇죠. 그리고 모둠이 페널티를 받으니까 또 그 미움이 아마 영중이에게 네, 갔을 가겠죠. 거고 되게 슬프네요. 저기서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우리가 학생이 학교 오는 이유는 공부하러 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 상황에서는 지금 친구들이 영중이 학습권을 침해한 거예요. 잘하건 못하건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친구들이 공부를 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회성이라고 할지라도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저번은 아까 같은 모둠 되는 거 싫어했죠. 영중이 반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과도하게 비난하죠. 또 학습권도 침해하죠.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거라고 보고요. 오늘 영중이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중간 과정에. 그래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봐요. 네, 그러면 한마디씩 하고 영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생각해 왔어요. 오늘 대본 없이 남들에겐 관대하고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먼저 해줄게. 너무 어렵지 않아? 좋은 말이네요. 네, 저는 교실에서 똑같은 말을 아이들한테 되게 많이 반복하는데 뺏겨버렸어요. 할 말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양보해라 라고 하고 싶어요. 내 생각이 맞아도 불구하고 양보하라고. 게임에선 질지는 모르겠지만 너의 인기는 너의 인격은 높아질 거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양보를 하세요. 그러면은 친구들과 관계가 더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뭐 흔히 하는 말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라. 저렇게 당하는 영중이와 또 영중이도 자기가 아는 게 나타났다고 막 이렇게 주장할 때 다른 3명의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영중이도 반성을 좀 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또 나머지 친구들도 과연 잘하고 있는가?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문제를 보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수업 시간에 모든 활동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서로 관대해지고 이해하며 남의 입장을 생각해주는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오늘 다시 한번.